Hello, we are Team One. 먼저 제시문에서는 만약 창의성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면 기존의 아이디어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은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즉, 창의성은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한다는 전제를 세운 것입니다. 문단 A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왜 어려운지를 설명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각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은 매우 힘들고 필요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즉, 완전한 새로움은 높은 인지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when이라는 접속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고하면서 이유 문단에서 그 대조적인 상황, 즉 덜 새로운 아이디어의 경우를 다룰 것임을 암시합니다. 문단 B에서는 인지적 창의성 이론, 즉 Cognitive Theory of Creativity를 소개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생각과 패턴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과 조금만 달라도 충분히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infact라는 접속사는 앞 문단에서 제시된 완전히 새로운 것만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반박하고 창의성의 재정의로 논의 방향이 바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문단 C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존과 많이 겹칠수록 더 쉽게 수용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기존 개념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의 B컷은 왜 노력의 정도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앞에서 제시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의 어려움과 자연스럽게 대비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문은 창의성의 재정의, 기존과의 비교, 완전한 새로움의 어려움 순으로 전개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PCA 순서로 배열되어야 전체 논리 흐름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제시문에서는 If human memory operated like a mechanical recording device, 즉 인간의 기억이 마치 기계처럼 작동한다면 어떨지를 가정합니다. 이 문장은 모든 사건이 완벽히 저장되고 변형 없이 그대로 재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대비하기 위한 설정일 뿐입니다. 접속사 if를 통해 다음 문단에서는 실제 기억은 기계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내용이 이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단 A에서는 실제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 자체가 기억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죠. 즉 어떤 사건을 회상할 때 그 기억이 약간 변형되어 뇌 속에 다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스라는 접속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음 문단에서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어서 문단 B에서는 바로 그 결과가 제시됩니다. 같은 사건을 본 목격자들이 서로 다르게 진술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빠진 세부 사항을 각자 다르게 채워넣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도 서로 다른 버전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단을 보면 앞 문단에 의해서 제시된 기억의 변형이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단 C에서는 심리학의 실증 연구를 통해 기억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은 남아있는 단편 정보를 조합하고 직접 보지 않은 세부 사항까지 추론을 통해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기억이 근본적으로 재구성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C에서 이론적 전개를 제시하고 A에서 그 작용 과정을, B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CAB 구조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그 힌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글에서 제가 찾아온 힌트는 however입니다. 이 however이 힌트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however은 역접
접속사로 이 however를 기준으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글의 흐름에 큰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however이 힌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f communication were simply the transfer of words, then it wouldn't matter whether the listener already understood the context or not. 이 박스에서 말하는 내용은 의사소통이 단순히 단어의 전달이라면 청자가 그 문맥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 배열의 문제에선 대부분 A가 첫 번째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 B와 C가 첫 번째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B와 C를 먼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B를 보자면 Each word could be treated as an isolated signal. 그러면 각각의 단어들이 독립된 신호로 여겨진다는 문장인데 이 문장이 오려면 앞에 의사소통이 단순히 단어의 전달이어야지만 청자가 문맥을 못해도 그냥 단어들이 독립된 신호로 여겨진다는 뜻이니까 박스 다음에 올 내용은 바로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In reality, however, communication depends on context, tone, and shared expectations that shape how words are interpreted 라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사소통은 문맥과 억양 등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를 먼저 살펴보면 When we share experiences or emotions, the words alone are not enough. They rely on shared background knowledge to carry their full meaning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경험이나 감정 등을 공유할 때 전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까지 알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B에서 나온 현실에서는 이제 의사소통이 문맥과 억양에 따라 판단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해주므로 B 다음에 나올 내용은 A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마지막에는 C가 나오는데 C의 내용을 살펴보면 Misunderstandings often occur when the speakers and listeners do not share the same assumptions, showing that language is not just about the literal meaning of words, but about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used 라는 문장으로 오해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같은 추정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언어가 단순 단어 그 자체로 뜻뿐만 아니라 문맥까지 같이 판단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므로 이 글의 주제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제의 답은 B, A, C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의사소통은 단순한 단어의 전달이 아닌 문맥과 상황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 배열의 문제에서 대부분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 등을 제시해주고 however과 같은 역접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현실은 이렇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 구조를 알아두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4번 문제는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1부터 5가지 중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면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은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정교한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아이디어들의 통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in reality라는 단어입니다. in reality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랬지만 실제로는 이러하다라는 내용으로 이거와 반대된 내용이 앞에 들어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지문을 보자면 이 앞에서 주어진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은 1번의 전 문장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창의성은 보통 이를 반짝하는 천재적인 현상으로 논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뒤의 문장들은 반짝하는 천재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n reality라는 문장이 들어갈 곳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문의 토픽은 Creativity is not a talent, it is the result of effort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꿀팁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주어진 지문을 먼저 읽고 위치를 찾아야 하는 지문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대충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전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지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을 파악합니다. 4번 지문은 두 갈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을 파악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데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5번을 설명할 건데요. 5번 문제도 문제 삽입 유형입니다. 먼저 이 글의 주제는 Corporation as a biological and social mechanism that enhances survival입니다. 그 다음에 삽입해야 하는 문장은 바로 이것인데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발견들은 협동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존 전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 글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또한 제시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search findings가 그 힌트가 됩니다. 앞선 문장에 협동이나 생존에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지문의 전개 방식은 과학적인 관찰, 이론적인 설명, 그리고 인간으로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흐름을 살펴보면 동물의 협동적인 행동을 생물학자들이 연구하였는데 그런 협동 행동들은 당장의 이익이 없어도 먹이를 나누고 포식자를 경고하는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존에 유리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협동은 유전자의 지속에 도움을 주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나타나는데 신뢰와 의무를 바탕으로 협동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법과 문화, 제도는 이러한 협동을 제도화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국 협동은 도덕이 아닌 생존을 위한 진화 전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 보면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문장이 핵심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며 1번에서 3번까지의 문장을 보면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급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흐름상 단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기로 5개가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1번은 profound, 심오한이란 뜻이고요. 2번은 reliable, 믿을만한, 3번은 creation, 창조, 4번은 demise, 종말 내지는 멸망, 5번은 vulnerable, 취약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참고할 만한 꿀팁을 제가 3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글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흐름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however 같은 역접 접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서 답은 대부분 반대말이 명확한 단어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놔야 문맥을 읽었을 때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그 독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특성상 해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석을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생활에서의 정착 농업으로의 전환은 인구 문명의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발전은 영구적인 정착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복잡한 사회의 성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업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식량 공급원을 제공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사냥과 채집을 넘어 다양한 일에 특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전문화는 생산성을 더욱 높여주는 도구의 기술의 창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착 생활은 중대한 문제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가축들이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질병의 종말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주요 작물에 의존하는 것은 공동체를 작물 실패에 대해 매우 취약하게 만들어 이는 광범위한 기근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까 눈치채셨을 텐데 여기서 지금 종말이라는 단어가 매우 어색합니다. 만약에 종말이었으면은 이 뒤에 작물이 실패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식물들이 더 번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질병이 오히려 많아졌다고 흐름을 잡아야
이게 식물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면서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이 4번 종말이라는 말이 이 문맥상 좀 어색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원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